윤석열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해서 32.5%, 부정평가 64.1%. 전통적으로 보면 전화 면접이 좀 윤석열 지지율이 좀 덜 나오고 자동응답이 윤석열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건데 지금 리얼미터는 ARS 자동응답이죠. 32.5%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프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저렇게 더블 스코어. 근데 뭔가 좀 벌어진 크기가 크지 않아서 좀 답답한 느낌은 있네요. 쩍 벌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조선일보 등도 윤석열이 외교 잘한다고 프레임화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외교 성과, 뭐 기네스에 올리고, 뭐 수십 개국을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거잖아요. MOU 뭐 몇 조 원어치, MOU인데 무슨 몇 조 원어치가 있어. 아, 그런데 그렇게 외교를 잘하는데 왜 무역 수준은 계속 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오늘은 지지율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2. 자, 그래프도 잠깐만 보시고. 다음에 리얼미터는 이렇고요. 여론조사 꽃 윤석열 지지율 긍정 30.7, 부정 67.5. 요거는 더블 스코어를 훨씬 상회하죠. 야오. 자, 그래프도 볼게요. 전화 면접은 30.7. 잘못하고 있다 67.5, ARS는 33.7, 잘못하고 있다 65.6. 대략적으로 보면 확실히 ARS가 더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자, 보시고. 여론조사 꽃은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저거는 지금 ARS 기준인데 52.8, 국민의힘 34.6.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위에는 전화면접, 밑에는 ARS 47.0, 30.2, 52.8, 34.6.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은 이런 여론조사였죠. 화성을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경기도 화성을은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되는 지역. 저기 비교적 젊은 곳이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와 진석범 20.7. 이원욱 14.7. 야, 삼선이 저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원욱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좀 창피한 줄 아세요. 이번 촛불 집회 나갔는데 또 진석범 떠봤어요. 진짜 열심히 해. 조만간 인터뷰 한번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진석범 38.7, 이원욱 13.4.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이재명 대표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그 화성을에서의 민주당 지지도가 이겁니다. 민주당 47.5, 국민의힘 19.0.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천만 되면 끝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좋다 여기. 야, 이현욱 살 떨리겠구만. 저기가 대표적인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 이야기하는. 그렇네요. 예. 네. 다음에 서초을. 지금 서초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옮겨서 성동에서 서초을로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초에는 정말 부끄러운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서초 사람들도 야, 얘 좀 바꿔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극혐의 어떤 정치인 중에 한 명. 정말 극혐. 박성중. 저 사진 너무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러 저런 걸로 고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아마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가장 국민의힘이 뭐 그냥 막대기 꽂아놓으면 뽑히는 곳이라는데 거기서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지역구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기 박경미 그 수석이 이제 박경미 출마했던 그 지역구인데 그때 제 기억에 한 5%, 4% 그 정도 차이로 졌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익표 의원이 지금 그 서초에 출마 선언하고 나서 그쪽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지역구를 다진 결과가 저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시즌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그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정치만 보여준다면은 맞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가끔씩 했던 이야기인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악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선의 힘이 선한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프레임만 잘 시키면
기가 막힌 역전들이 막 일어나요. 특히나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자기 부동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이제 그 우파 쪽 그 후보를 찍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자랑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화랑이었던 때는 항상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경제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아직도 뭐 논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게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이 자기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자기 가치를 찾아가더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우파 쪽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이 폭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근데 지금 홍익표, 박성중 32.4 대 40.8이잖아요. 정당 지지율로 보면 홍익표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없고요. 박성중은 정당 지지율보다 덜 얻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울 쪽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우리들 격에 안 맞아 생각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서초울 주민 여러분, 박성중이 말이 됩니까? 창피해. 창피해 진짜.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 이제 비싼 것이 정확하다. 이번에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비싼 것이 정확하다. 저거 우리도 좀 외쳐주려고. 진짜 여론조사 재밌게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자본주의는 정직하다. 비싼 만큼 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론조사 꼭 구독 좀 해주세요. 플라워리서치.com. 네. 자, 이게 이제 진보적 느낌의 여론조사라면 보수적 느낌의 여론조사는 어땠을까? 여론조사 꽃보다 하루 전에 나오는 RN서치도 한번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35.3% 지난주 대비 하락. 얘네들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문항을 만들기 나름으로는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윤석열 지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문항 순서, 문항 재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보면 아 얘들은 실제로 일반 여론보다 윤석열을 좀 부양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것마저도 못 막아낸 여론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N서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35.1, 민주당 48.3, 그리고 윤석열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6.5%. 야, 안 되겠다. RN서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이제 RN서치는 계속해서 뭐 그래프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어제 나온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앞으로 ARS 조사 안 하고 전화 면접 조사만 하겠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총론부터 알려드리면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조사협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전화 면접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리고 조사협회가 있고 정치조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치조사협회 회장이 이택수예요. ARS 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제일 짜증내는 게 NBS 여론조사잖아요. NBS 여론조사를 보면 보궐선거 끝난 다음 날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더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화 면접 조사가 사실 윤석열의 폭정 때문에 내가 민주당 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는 샤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마치 자동응답 ARS 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전화 면접 조사만 할 거예요. 그러면서 ARS는 가짜 이런 식의 선동을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전화 조사 방식에 따른 특징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ARS 전화 면접 한번 읽어주세요. ARS 기계음 듣고 응답률 낮은 편, 정치 고관여층 참여 높아, 솔직한 답변을 하는 편, 전화 면접보다 비용이 저렴. 전화 면접은 조사원 질문에 직접 답, 응답률 높은 편, 정치 저관여층 많아, 속마음 밝히기 꺼리기도, ARS보다 높은 비용.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MBS는 국민의힘이 더 잘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리얼미터라든지 뭐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 잘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짜라고 서로 선동하는 그런 느낌? 좀 웃겼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물론 우리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 응답률인데 응답률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화 면접은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전화가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한 번 더 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하고 기계 목소리가 뭐 어느 조사기관 어디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응답 비율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비싼 것이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사서 하는 거는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어떤 ARS는요.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없는 번호에까지.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안심번호가 있는 번호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번호를 몰라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이때면 지역 다음에 성별, 연령별 할당만 해주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번호를 사는 것부터 돈이 들어가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전화 면접을 하게 되면 상담원을 여러 명 써야 되잖아요. 상담은 4-5명 갖고 이틀 만에 1,000명 받아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빡세네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 정치 관심 없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여론조사 좀 할게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보다 보면 나 바빠 죽겠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러면. 이런 게 있다고.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어 낮에. 여론조사가 왔어요. 지금 회의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길어지면 못 받는 경우도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장일단을 놓고 뭐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는 대선 때나 이런 때 그러면 전화 면접이 맞췄습니까?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전화 면접은 일반 국민 여론일 수는 있다. 근데 선거는 60% 조금 넘는 정도의 총선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막 압도하고 있는 ARS 조사가 막 안 나오기 시작해. 결국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등비등한 MBS 여론조사만 나와.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그 신문 그 헤드라인에 압수수색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걸러 한 번씩 왜 나오면 저 사람이 왜 압수수색을 받는지는 몰라도 압수수색이 무서운 거구나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원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게 되죠. 무서우니까. 이게 상대방이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포심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죠. 그 MBS 여론조사가 되게 가장 황당했던 거죠. MBS 여론조사가. MBS 쪽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막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대패를 냈어. 수도권에서 17% 이상 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나온 MBS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아.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을 떠나서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모든 여론조사를 ARS만 묶고 전화 면접만 묶어서 평균을 비교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여론조사가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욕을 엄청 처먹는 이유가 문항 설계할 때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한다 고쳐달라고 계속 항의를 해도 안 합니다.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뭐 있잖아요. 케이스텔리 네.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 혼자 보고 자유하는 여론조사죠. 이거 국민의힘이 더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MBN 그 여론조사에는 코리아 리서치 뭐 멤브레인 뭐 이렇게 몇 개 4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코리아 리서치가 단독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근데 엠브레인 결과하고 코리아 리서치 단독으로 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협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화 면접을 그리고 정치조사협회라고 하는 것은 ARS라서 어제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거든요. 사전선거 없애자라는 그 다음 선동에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ARS 조사는 하지 말아야지 같은 이상한 선동을 봤다. 이게 진짜 찌질해요.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는 와 하고 불리하게 나온 조사라면 조작. 이게 계속 막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는 아예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MBS가 우리 방송에 소개되는 일이 사라졌어요. 그 문항을 보면 골 때린다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손 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왜 그 돈 써가면서 합니까? 이제 국민들이 믿지도 않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제이선영님 멤버십 혜택 고맙습니다. 아까 영상. 진춘식님 아름다운 대표님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재미난 정청님 이건 내가 읽어드렸구나. 예. 자, 강강수월래님 저도 볼 수 있나요? 크크.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멤버십 해주셔가지고 보실 자격이 생기신 거죠. 뭐 이게 멤버십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 뭐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그럼 이거라도 해드리자 이런 거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